여러분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집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걸까? 실직 상태인 40대 남성이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왜 거절당했을까? 근로능력평가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오늘 볼겸복지부에서는 이런 궁금증을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소득이 없고 집과 같은 재산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성인이라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박기초 씨는 45세 남성으로 사업 실패 후 소득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근로능력이 있으니 자활사업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라고 안내했습니다. 박기초 씨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일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근로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평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까다롭게 진행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입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둘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본인이 아프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진단서도 아무 진단서가 아닌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여야 하며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며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의학적 평가에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분되며 3단계나 4단계로 판정되어야 활동능력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단계나 2단계를 받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활동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활동능력평가 대상이 되면 근로능력평가 공무직 분들 등 국민연금공단 담당 직원이 출장 일정을 사전에 전화로 대상자와 약속을 잡고 방문합니다. 이때 연락이 지속적으로 안 되거나 면담을 계속 거부를 하면 평가 진행이 안 되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때 실시하는 활동능력평가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체능력, 인지능력, 심리사회적 평가, 환경적 평가 등을 세분화한 질문지를 통해 질문하는 것에 본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본인이 제출한 의학적인 부분 외에 제출은 못했지만 일하기 불편한 건강 상태, 즉 만성적인 증상, 시력이나 청력 문제, 그리고 통증 등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은 직접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면담 때 생각해서 말하다 보면 까먹고 이야기를 안 해서 국민연금이나 동사무소로 다시 전화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약봉지도 준비하고 글로 적어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직원이 방문한다고 평소와 다르게 청소를 해두는 것보다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게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 활동능력 평가입니다. 또한 이 평가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다 보니 협조적으로 하시고 오후 6시에 가까운 시간에 약속을 잡기보다는 오전이나 점심 직후에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활동능력 평가에서도 일정 점수 이하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김복지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매우 나빠졌고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의학적 평가에서 3단계를 받아 활동능력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나 발급 가능한 의사가 발급한 최근의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진료를 해야만 병원에서도 발급해줍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은 F00 의학적 코드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인 기질성 정신질환, 즉 외부 자극에 의해 발생하게 된 정신질환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분들에게도 받을 수 있으니 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우울증이나 일시적인 부상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접수할 수 없어서 서류 보완 등을 요청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있음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입니다. 만성질환이나 호전 가능성이 낮은 고착질환의 경우에는 최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만 65세가 넘으면 근로능력 없는 분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가 되기 이틀 전에 유효기간이 끝나면 절차상으로는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기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단순히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말로 일할 수 없는 상태임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몇 가지 예외 상황에서는 조건 부과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취학 자녀나 질병 부상자를 돌봐야 하는 가구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사람, 새로 출소한 사람, 학교 졸업 후 적응 기간이 필요한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근로능력 평가를 받고 자활사업에 참여하거나 근로능력 없음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국가 씨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국가 씨는 50대 초반으로 최근 교통사고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했고, 담당 연금공단 직원이 근로능력 평가를 진행하고 관련 정보를 지자체에 전송하면 최종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그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국가 씨는 1년 동안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재평가를 거쳐 지원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최영금 씨처럼 가족 중에 돌봐야 할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가 유예됩니다. 하지만 최영금 씨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다시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야 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생계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조건은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여부, 근로능력, 부양 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근로무능력자 가구의 경우 재산 기준이 최대 1억 4,300만 원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 참여가 필수입니다. 자동차 보유 기준도 완화되어 중형차를 보유한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연중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보통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되지만 조사가 길어질 경우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신다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우신 만큼 이 혜택 지원들 놓치지 말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